네, 오늘은 연애 기준 1편에 이어서 2편을 할 차례죠. 여러분이 연인 관계에서 이 기준들과 룰을 이렇게 상대방이 어겼을 경우에 행동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많은 사연들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성의 기준을 예로 들어봤을 때 제가 아마 유선 상담을 저에게 해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주 말했던 얘기들인데, 이성의 기준을 이렇게 잡고 연애를 한 거예요. 나는 내 남친이 공적인 일 제외하고 1대1로 갔다가 다른 이성이랑 이렇게 다른 여성이랑 사적인 만남을 이렇게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에 들이고 하는 걸 난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난 그건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런 룰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이성과 1대1로 만났다고 쳐보는 거예요. 1대1로 만나고 와가지고 뒤늦게 나한테 말을 하던지 아니면은 나에게 들켰다든지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대부분 사연들을 보면 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질책을 하기 시작해요. 너 내가 뭘로 보이냐? 정말 실망이다 등등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난과 질책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야, 나도 사회생활 해야지 않겠느냐, 나 이 여자애랑 그런 사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룰을 가진 거잖아요. 이런 사이든 아무 사이든 아니든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고, 우리는 어쨌든 룰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다투고 이렇게 자기 의견만 말하다가 이런 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남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여사친을 갖다가 1대1로 몰래 만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하면 또 여러분께서 또 넘어갈 거고, 그때 또 싸우게 된다면 나는 내 주장을 또 펼치면 되는 거고, 말하고 만나려고 해봐야 또 스트레스만 서로 줄 거고, 싸울 게 뻔하니까 몰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들켰을 때 이제 거짓말을 쳤다고 질책을 하고 비난을 퍼붓기 바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남자를 제가 커버를 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쳤을까요? 사실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생활을 존중받고 싶고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봐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룰을 만들었고 이 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치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였던 거죠.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속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는 거고, 정작 본인들도 생각하면 많이 하고 다니는 게 거짓말이에요. 악이든 선이든요. 항상 연인 사이에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서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결국 싸우는 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는 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100%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연애의 기준편에서 강조드렸었죠. 타인의 감정은 타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룰을 어겼을 때는요,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데이트를 파토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해야 하는 거죠. 왜? 데이트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남자에게 장문에 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거는요, 모조리 다 무시하시거나 지금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괜찮아지셨을 때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여러분의 이런 감정 상태가 괜찮아지셨을 때, 야,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데이트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도 그 전에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그 전에 얘기를 부정적으로 꺼내도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런 얘기 하려고 너 만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요. 왜요? 데이트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배려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럼 이것 또한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해결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을 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태도로 보여야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 3일 또는 일주일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역으로 내가 이별을 당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가치관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선 거의 다 이런 태도들로, 여러분의 태도들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독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사연들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들 말로 싸우고 말로 존중해달라고 외치고만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똑같아요. 존중받기 위해 싸우고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서로 우린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뜯어 고치다가요. 연애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맞춰간다는 생각에 서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어야 공생관계가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감독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행복을 떠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막상 이 이론을 아시더라도 막상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보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뭔가 항상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생활했지 뭐가 내가 주도적으로 강단 있게 행동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인간관계에서부터도 차근차근 시도해보고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상 연애의 기준편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요즘 코로나도 심하고 날씨도 엄청 더워서 불쾌지수도 높을 텐데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